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새로 온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정근입니다. 요즘 뭐 연일 저희 도봉이동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키려고 계속 연일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또 다시 모였으니 너무 고생 많으시고, 오늘 아침에 특히 뭐 우리 김용호 부대표님, 센터장, 임코디 의회에 가서 또 1인 피켓 시위도 서울 시내에서 처음으로 하셨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예산 삭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그 반대 의견과 우려,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우리 시의원님과 국회의원 비서관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저희 또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저희 성공 의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도움을 받고자 이 귀한 분들 귀한 시간 내가지고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로 좀 환영을 해주십시오. 의원님들이나 우리 비서관님이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그간의 경과를 알 수 있게끔 저희 센터장님께서 그간의 경과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그러니까 도봉이동 주민협의체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의 각 지역의 주민협의체 대표분들이 모이셔서 이게 이제 뭐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 전체, 특히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몰이를 바탕으로 예산 삭감을 진행하는 오세훈시장, 그리고 서울시정, 이게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런 논의들의 결과로 10월 20일 날 주민협의체 대책위가 공동 기자회견을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후속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이제 의회 시간인데 의회 앞에서 도시재생, 각 지역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의견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다시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의원회관이나 아니면 의회 그 본관 앞에서 이렇게 1인 피켓 시위를 이렇게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스타트를 오늘 우리 도봉이동 주민협의체 부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뭐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제 그 계속적인 행동으로 주민들의 서명운동, 그 다음에 뭐 챌린지, 예를 들면 1인 피켓 시위 챌린지, 이런 일들을 진행하려고 그러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모이고 나올 때 다시 시장하고 시의회 의장님 면담 등을 이렇게 추진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주민들이 이렇게 그 도시재생이라고 얘기하는 예산 삭감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어떤 방식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를 이제 우리 이 역할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시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고, 관련해서 뭐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실 건지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경과 설명 이 정도까지 하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문효석 시의원님은 한번 오셔서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은 실제로 의회가 시작이 되면 이 전시간 잘 못 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동네를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렇게 와주셨으니까 일단 경례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잠깐 의원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얘기해요. 그러실 텐데.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고 나면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아니, 괜찮아요. 대표님 가도 되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창동지역 출신 시의원이고요. 김용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우리 송하량 의원하고 김창원 의원이 오셔야 되는데 아마 의회에서 위원회별로 긴급한 현안 아마 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한번 와서 저도 좀 내용을 알고 있고 서울시도 좀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이 11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서울시 의회가 12월 22일까지 이제 52일간 의회를 합니다. 의회를 하면
오늘 이제 개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내일부터 14일 동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하듯이.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서울시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요. 그게 끝나면 이제 위원회별로 10개 상임위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예산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결위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예결위가 12월 3일 정도부터 아마 한 15일 이때까지 잡혀 있고요. 그러면 12월 법적으로 16일 날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 4월 달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새로 당선이 되셨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 또 공약을 내걸고 또 자기의 철학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올해 예산이 한 서울시가 40조 정도 됐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44조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늘 시정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좀 늘었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담고 사실 이제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한 1조 1,500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올해 하던 사업도 좀 삭감을 해서 내년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예산을 보탰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좀 예산이 많이 이제 삭감되는 것들이 뭐 언론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박원순 시장이 역점적으로 했던 뭐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나 도시재생이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많이 삭감을 하시고 12페이지나 되는 요 시정연설 그리고 44조에 대해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약간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되게 좀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가 당선되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당선되면 자기가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자기 정책과 공약을 주민들로부터 자기가 평가받아서 당선된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올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이제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들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는 오롯이 법적으로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권한, 그러니까 단체장의 권한이고요. 이거에 이제 넘어오면 심사를 하는 기구는 뭐 국회처럼 뭐 의회가 하는데 지방자치법이 약간 우리는 좀 단체장에게 힘이 많이 좀 제왕적으로 몰려있는 구조여서 예산서에 담겨있는 예산을 삭감, 좀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의회가. 그런데 예산서에 만약에 도봉이동 도시재생이 뭐 32억이다 담겨있는데 이거를 70억으로 늘리자. 늘리려고 할 때 이걸 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정액이나 예산서 자체는 아예 안 담겨있는데 새로 예산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면 이걸 신규 비목 신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의회가 심의하더라도 심사를 해서 시장, 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 의회가 늘려주는 데 대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을 새로 신설하는 데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동의를 해줘야지 의회에 나와서 말로 선언을 해야지 이제 속기가 되거든요. 선언을 해야지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이제 못 받겠다고 하고 주민투표를 딱 할 때도 이제 의회랑 극한 대치를 했죠. 그래서 무상급식 애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차별 없이 이렇게 밥 한 끼 주자라고 했을 때 돈이 뭐 몇 조가 드는 게 아니라 한 뭐 2천억 가량 드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못 한다고 하셔서 동의를 안 하고 의회에서 강제로 이제 통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심의할 때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몇백여 명 중에 99명이나 있기 때문에 좀 몇 명은 사고로 좀 탈당이 되고요. 99명이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주민자치나 뭐 마을 공동체 아니면 도시재생 이런 데 대해서 사실은 예산을 늘릴 겁니다. 늘릴 건데 문제는 의회가 아무리 늘려도 시장이 그걸 받아줄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2010년도 경우를 보면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극한 대치로
가든지 아니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시장도 일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도시재생이나 뭐 주민자치의 예산도 좀 완전히 그냥 삭감되는 게 아니라 좀 뭐 복원시키고 해서 절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2010년처럼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시장 여기 동의 안 하니까 시장도 그러면 뭐 마음대로 사업 못해 해서 이제 예산도 깎고 시장의 핵심 사업들 다 깎고 극한 대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인데요. 둘 다 부담이 있죠. 서로에게. 왜냐하면 내년에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시라는 거대한 이 200만 세계 자치단체 중에서 맏형인데 되게 좀 쟁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과 또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고 이게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하더라도 서로에게 각자가 다 부담이긴 한데 결정적인 키는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걸 타협해 줄 것이냐 아니면 서로 존중하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지지가 높다라고 판단하면 본인이 내년에 또 선거에 나올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의회 무시하고 그냥 이거를 약간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본인의 지지 세력들을 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되게 유동적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산서를 제가 확인했더니 그냥 내년도에 우리 도봉이동은 32억 정도 담겨 있는 거고 국비에서 30억, 서울시에서 2억 3천, 그래서 32억 3천이 담겨져 있고요. 참고로 뭐 올해가 41억 7천만 원인가 원래 예산이 편성됐다가 중간에 좀 조정이 돼서 28억인가만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그 상세한 내역들은 제가 뭐 보고 왔는데 일단 서울시의 기조는 뭐 도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공공 복합개발이 있을 수 있고요. 용적률을 많이 좀 상향해서 대신 거기서 나오는 세대수의 일정 반절반이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하고 해서 이제 재개발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도로 해서 서울시가 모든 행정 절차를 좀 간소화해서 압축해서 해줄 테니까 또 오세훈식 그런 개발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정비주택 이렇게 해서 좀 부분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결국은 수익이 얼마만큼 나느냐의 문제잖아요. 얼마만큼 주민부담률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원활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가 도시라는 게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공업지역도 있고 중공업지역도 이런 기능들이 다 존재해야지 도시가 자족 기능을 가지면서 이제 도시가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거지역은 딱 묶어놨잖아요. 용적률이 150%, 250% 이렇게 딱 묶어놨는데, 그걸 갖다가 서울시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풀면 모든 곳에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파급력이 엄청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고, 집만 많이 올렸다가는 그러면 이제 차량이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도봉산 밑에서 계속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이걸 풀어버리면 도봉산, 북한산, 남산, 짜약 전부 다 이제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도시위원회를 통해서 강하게 이제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공재개발이라고 해서 정부가 2월 4일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봉구도 이제 7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러면 그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역세권, 그래서 쌍문독동 측, 서측, 방학역 3군데가 역세권 개발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중공업지역 유형이 있는데 서울에 보시면 공업지역도 아니고 주거지역도 아니고 애매한 지역을 이제 중공업지역이라고 묶어놨는데
이게 이제 서울의 영등포,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해가지고 이제 한 7, 8개 구가 중공업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창이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2군데가 있는데, 중공업 지역은 사실은 용적률은 4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800%, 1000% 짓지만, 주거지역은 아까 3종 해도 250% 짓고, 이렇게 되게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중공업 400을 할 수 있는데, 창이동에 2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그 주민들은 또 뭘 요구하냐면, 중공업 지역에 400%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400%까지 짓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울시가 중공업 지역에 막 난개발이 되면서 조례로 얼마나 묶어놨냐면, 법적으로는 400이 가능하지만 서울시 조례로 300%로 묶어놨습니다. 그 주민들은 또 이 조례를 좀 바꿔서 400에 가깝게 좀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민감한 게, 서울에 아까 7, 8군데 중공업 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쉽게 보시면 여기 우리가 구청 옆에 대상, 레미안, 그다음에 옛날에 삼풍, 아이파크, 창호동, 막 샘표 이런 데가 옛날에는 주택이 없다 보니까 중공업 지역에 그렇게 한 320% 막 이렇게 다 허락을 해줬어요. 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니까 서울시가 그걸 규제를 했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언젠가는 우리 산업이 발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시절에 아파트만 막 짓는 게 아니라 이제 공장이 정말로 뭔가 도시형 공장이 들어와야 될 때, 그걸 갖다가 아파트를 다 허해줘 버리면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그걸 좀 틀어막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교통은 막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좀 틀어막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잡한 이제 도시계획 상황들이 우리 창이동도 그렇고 여러 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역은 이런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도시재생이 안 되고 바로 그냥 공공재개발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런 요구들도 의견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서울시가 주도해서 창 3동 같은 데는 우리보다 먼저 됐는데, 서울시 주도형으로 이제 해가지고 서울시가 예산을 90% 되고 구청이 10% 돼가지고 한 100억 원 정도 예산 규모로 이제 마무리가 이제 올해로 끝나는 시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재정적인 부담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중앙정부랑 매칭을 해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을 해보자. 왜냐하면 금방 재개발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불편한데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적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 재정 선정이 돼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됐는데, 250억 예산 규모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주민 여러분들이 나서서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국가가 40% 되고 서울시가 56% 되고 구청이 4% 되고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250억이 지원이 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거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거부를 한다고 해서 없어질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상삼동처럼 서울시 주도형이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국비가 매칭해서 들어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거나 또는 사업을 축소한다고 해서 금방 중단될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흔쾌히 돈을 내놓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가로주택 정비구역이 좀 빠져나가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로드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조정 기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3년 12월에 마무리돼야 되지만 그 사업 기간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 차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든 마을공동체든 도시재생이든 예산을 다 복원할 겁니다. 복원할 건데, 이걸 갖다가 받아주는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거부하고 그냥 이제 극한 대치로 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센터장님이랑 우리 회장님, 대표님이랑 말씀하시듯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 소관 업무를 다루니까
거기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을 좀 만나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송화량 김창원 의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해당 위원회가 이 문제를 예산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예결위라서 우리 김창원 의원이 33명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위원회에서 정액된 예산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게 같이 이제 동의를 해주시면 더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구조는 상임위원회를 만난다. 그 다음에 아까 의장단을 만난다. 그 다음에 우리 김창원 의원한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예결위 차원에서도 좀 잘 막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있는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인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 예산을 복원하려고 이제 의원들끼리 다 나름대로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 예산은 더 막 비참하게 깎였어요. 지금 뭐 80%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강제로 다 해고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국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손은 못 대고 그 다음에 사업은 뭐 마무리는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될 거고 일단은 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32억 중에 제일 큰 게 아마 뭐 도로용 환경 개선 22억 정도 돼 있고 우리 사랑방에도 뭐 물품이나 뭐 비품 이런 것들 좀 들어있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기영 의원님이나 우리 또 김창원 의원님이 또 예결위원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면 이 사업은 다시 이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이 250억 사업이 완성돼서 우리 지역이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안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 지역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이 32억으로 측정이 됐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럼 70억이 이미 삭감된 상태는? 그게 약간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김영호 부대표님 막 저를 급히 불러서 70억이 삭감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자료 확인했더니 구청의 바람은 이제 250억이니까 올해 내년이 4년 차니까 한 100억 정도 들어야 된다라고 아마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109억인가 뭐 계획을 짰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93억인가 투입이 됐고 그러면 이게 뭐 하여간 4년 차에 왕창 좀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구청의 바람인데 이게 이제 국토부라 그러니까 국가 정부와 그다음에 서울시 매칭이고 그다음에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정부가 40% 서울시가 56% 비율대로 쭉 들어오는 걸 따지고 보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을 다시 하니까 내년도 투입부는 우리 바람대로 109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계산법은 이제 32억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서울시 예산을 좀 더 태우고 뭐 말고는 사실은 뭐 돈을 먼저 뭐 매칭 비율을 먼저 분담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문제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단은 내년에 32억이 되고 그 이듬해 저희들이 일단 짜여져 있는 건 32억. 계속 250억 범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래는 사업 규모가 250억으로 돼 있으니까 아마 용역을 하면서 그게 뭐 매덕 늘지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그 규모 내에서 아마 조정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안전한 방법은 지금 내 나라야. 못 믿어. 지금 못 믿어. 안전한 방법은 내 나라야. 네? 내 나라? 32억이 넘쳤다 내 나라. 지금 안전한 방법. 그러니까 센터님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예, 어떨지 예. 모르겠는데. 제가 근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뭐 매칭이나 비용이나 이런 게 그렇지만 이게 이제 특히 저희들 같은 전문가 뭐라고 하면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뭔가 일이 정리되고 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주민들이 주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이 특히 그 예산이 줄어들면 내년에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걸 또 정해야 돼. 실행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그러고 우리가 관련해서 이제 지난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받아서 뭔가 이렇게 뭐 토지를 더 매입하든지 뭐 하든지 이런 일들에 대한 그 예산 안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숨겨진 계획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일들을 시행을 못 하게 되고 당장 해야 되는 일들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이제 5년 동안 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주민들의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가 딴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이번에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막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다가 이런 것들이 되니까 한 1년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여기 모이시는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어떤 모임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축소가 되면 사업에서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세스 안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눈에 다가오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앞에서 사라지면 동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의미가 되게 의미가 약해지는 거죠. 이제 아시겠지만 되게 이렇게 도시라는 데가 좀 삭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주민들의 힘으로, 오로지 주민들의 힘으로 어떤 그런 삭막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되게 어떤 공동체적인 가치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고 있는데 그 한 걸음이 너무 앞에 이렇게 깊게 파여 있으면 못 넘어가시잖아요, 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예산이라는 게 뭐 기간을 늘려서 준다 안 준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집행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면 그 계획도 우리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것도 언제 몇 년에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뭐 기간을 늘려서 예산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이런 문제보다는 주민들이 뭔가를 하시고자 했던 그 시간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도달돼 있어야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탄력을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매칭해서 줘야 되는 예산은 다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다 날아갔을 때 가만히 있으면 저 같으면 그래서 돈 안 줘도 가만히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의 행정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에는 행정 중심으로 예산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만 해도 저기 동네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네? 아니면 그 주민들의 민의를 받는 다른 어떤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만히 계시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럴 때 이게 뭐 싸움이라고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측면이 저는 좀 되게 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되게 주민들의 힘이 약화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길래 이제 좀 시급하게 좀 이렇게 뭔가를 대응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제 이게 저희들이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뭐 각 지역의 센터들이 또 협동해가지고 입장문을 내고 연대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만나려고 이제 그 날짜에 되게 어떤 행동들을 정해놨거든. 이제 그런 일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금액이 5년에 들어오느냐, 예를 들면 10년에 들어오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10년 계획을 세웠으면 10년 안에 들어와도 저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근데 5년 있고 5년 이후에 사실은 저희들이 갔을 때 계약이 끝나고 갔을 때 예를 들면 주민들이 5년 동안의 어떤 활동을 바탕으로 뭔가 이렇게 디딤돌이 돼야 되잖아요. 도약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기간이 늘어져 버리면 주민들이 그거를 이렇게 잘못하면 걷다 짚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그냥 약속된 예산이 뭐 당장 구해서 바로 집행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예산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정리가 돼서 이 동네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저걸 믿고 앞으로 계속 어떤 프로세스대로 걸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로 예산 집행이라는가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용역은 어느 단계에 구청에서? 변경 용역. 변경 용역은 뭐 큰 건을 하나 해결했어요. 끝났어요? 큰 건을 해결하고 이제 일단 토지 매입이 되면 국토부에서 승인받고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이제 큰 문제는 해결이 됐으니까. 사업 규모는 그냥 그대로 250억 그렇게 되는 걸로.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이거는 250억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250억은 이렇게 마중물 사업이라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와서 붙을 수 있는 기본적인 체계를 정비하는 거예요. 사실 250억 가지고 이 넓은 동네에 깔아봐야 흔적도 표도 안 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그 250억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기에 뭔가 골격을 만들어 놓은 거에 붙일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걸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250억짜리가 예를 들면 뭐 700억, 800억짜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그 틀이 어느 시점에 그 틀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뒤에 연계 사업으로 와서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런 거지. 근데 그 연계 사업을 붙일 수 있는 틀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흔들거리면 그 뒷일들이 잘 안 벌어지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 도봉이동보다 좀 일찍 시작했던 뭐 창신숙이나 천연충년 이런 데서는 계속 바깥에서 그런 연계 사업들이 붙어가지고 한 250짜리 사업이 800억으로 이미 벌어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타임하게 적절한 시간에 그게 딱딱 들어와야 체계가 갖춰지고 모자란 부분은 다른 연계 사업을 거기다 끌어다 붙여서 사업을 자꾸 규모를 키우는데 그 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발을 헛디딘 것처럼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가서 열심히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예산이라는 게 뭐 본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하고 또 경정, 고치는 예산이 있는데 내년도 우리가 이제 6월 1일이 지방선거잖아요. 시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예산서는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뭐 생각이나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시장이 되면 뭐 사업은 뭐 또 급속도로 빨라질 거고 그러지 않으면 또 좀 많은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그냥 투명하게 얘기하는 거는 뭐 이것들이 이제 그 선거의 결과로 그렇게 이제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또 하고 싶은 정책이나 공약에 의해서 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이제 피해를 보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뭐 계속 유지되지 않고 또 바뀔 수도 있는 여지는 있는 거니까 너무 뭐 힘일치 마시고 대신 그 과정에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40% 예산, 그다음에 아까 CS가 잘못 얘기했는데 54%, 국가 6%인데 또 사실은 국가에서 이제 역할이 우리 오기영 의원님이 해주시면 또 서울시가 또 강제로 또 이렇게 뭐 매칭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오기영 의원님한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좀 협조 요청을 하시고 도움 요청을 하시면 서울시가 좀 예를 들어서 의지가 박약하더라도 국가에서 좀 주도적으로 중심을 잡고 가면 또 그런 것들은 또 빨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오늘 뭐 사무장님 오셨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만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오세훈 시장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한 뭐 7개월이죠. 그렇죠. 나는 지금 한심해. 그 1년도 안 되는 그 시장을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님이나 국회의원들 그렇게 많이 해서 뽑아놨는데 일한 게 전혀 없어. 제가 보기에는. 자, 지금 25개국 구청장이 몇 프로입니까? 24명. 그렇죠? 자, 시의원이 몇 명입니까? 90명. 원래 102명이었어요. 110명 중에 102명. 제가 하나 제일 지금 의원님 민주당이잖아요. 저도 민주당 당원입니다만은 제가 한심스러운 게 먼저부터 이해가 안 드릴게. 서울시장 철도 내버리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개탄 5분 전이 된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 윗사람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경선들 바짝 안 차리면 대선도 집니다. 예? 서울시장 내년 또 뺄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주변에 있어서 이거 열심히 이렇게 일하신 분들 정말 다 수고라고요. 여하튼 오늘 홍 국장이 왔으니까 민주당에 바라는 것은 서독이 통일된 것은 니콜라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 교회가 있어요. 5명이 청년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서독이 또 2차 대전과 같이
피를 흘리면 안 된다. 동족끼리 싸우고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운동을 해서 서독과 동독 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도봉 이동 이 작은 마을을 국가나 당에서 무시하면 큰 포다칩니다. 여기서 싹이 터서 그럼 싸가지 없는 놈 안 돼. 그 당 안 돼. 그러면 그 파문이 엄청납니다.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개인적으로 오기영한테 정말 쓴소리 합니다. 전화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어원도 고집이세요. 그런데 분명히 어원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바꿔 말해서 우리 김영석 시의원님과는 동생형 하면서 20년의 세월을 험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세요, 의원님. 우리 누가 도와줄 게 없습니다. 도봉이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 의원님이 도와주면은 빚을 다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시청 과장, 재생과 과장 불러다가 구청 과장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시의원으로서 도와줄 게 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머리를 싸매고 연구한 것이 이렇게 줄줄줄 나오지 하루 아침에 나온 거 아닙니다. 이런 금사래 같은 시간을 내서 오늘 해준 우리 김용석 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국장님, 두 의원은 한 번도 일찍은 여기 나온 일이 없어요. 초청을 해도. 오늘 이 자리가 박민수 국장님하고 송윤희 고모님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화 몇 번 하고 와서 와서 좀 도와주라. 주민한테 얘기해서 현 상황을 얘기해 주라. 답답하다. 해서 이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머님한테 그러세요. 김용호라고 알아요. 김용호라는 사람이 서울시 25개 구청 대표로 뽑혔는데 내가 오늘 시의원도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어머니한테. 예? 시의원 2명을 날짜 잡아서 김용석 의원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세미나를 할 수 있게끔 의원님이 지시하면 돼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해줘라 하면 돼요. 내가 1000마디 한 것보다도 의원님이 한 번 말하면 돼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권하고 또 권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한 말씀 하시죠. 네, 한 말씀 하세요.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아이, 저 처녀처럼 어려워 말해.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도시의원과 오경 의원님께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을 어디 가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요. 예, 잘 듣고 사진도 찍고 해가지고요. 전달을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한 번만 내가 네. 지금 더 우리가 어리잖아요. 그럼 내가 아랑이를 청년회 저기 할 때부터 아세부터 잘 알아요. 그래서 걔를 지금 하고 나니까 이쪽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른 의원님들보다 지가 먼저 와서 뭐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콧배기다 미쳐. 어디를 가서 한 번을 못 봐. 여기서 본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맞아요. 김 사장님 말씀. 네? 그러라고 시험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저 이번에 진짜 단단히 생각을 잘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디 있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시의원이지 여기서 이거 할 사람입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고 자식이. 맞아요. 아니, 목급 당원이 그럴 정도 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잖아요. 내가 그렇게 저기 하고 내가 이리 해줬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걸 해서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동원에 대해서 무슨 일은 힘을 써줘야지. 근데 이제 오시고 싶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 근데 정도. 회의가 또 있어서 네, 네. 전화가 맞아요. 지금 또 왔어. 못 받았어요. 고객님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또 민주당에서 얼마나 일을 했어요 그 전에. 네. 저는 피해자가 돼버렸고. 근데 우리 지금 여러 것만 아니다. 어찌 보면 국민의힘 김선동 의원님은 어생시장으로 접근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김선동 의원님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도움을 줬을 때 이제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건 이제는 그렇죠. 시선이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당 필요 없어요. 그때 이제. 당이 필요 없어요. 당이 필요 없는 순간 이제는 우리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김선동 의원님도 한번 초대돼서 우리 한번 어제 아까도 내가 선동이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형님 웬일이냐고 왜 전화를 하시냐고 해서 내가 그것까지는 그냥 뭐 선거담 이만저만 내가 좀 물어보고 했는데 제가 우리 송구모님하고 제가 우리 도봉구에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나 작성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넘어갔습니다. 감춰놓고 앉아. 자기가 하려고. 아, 안 드립니다. 저희가 그럼 이제 신문을 내고 가서 신문을 내고 그 국토부에서 그 연구원들까지 다 껴가지고 연구해서 연구까지 저희서 다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저희도 참 고생 많이 했죠. 했는데 줄 사람이 없어요. 도봉구에서. 솔직한 일입니다. 내가. 자, 국회의원님도 그렇지 시의원님도 그렇지 구의원도 줄 사람이 없어요. 또 구청장님은 그 양반도 드릴 수가 없어. 그게 끝이야. 끝이야 그 양반이. 자, 됐고 예. 센터장님 예, 예. 의원님 바쁘시니까 예, 예. 보내시고 요 종결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저희 회의도 있어요. 네네네. 준비 회의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따로 드릴게요. 영어 보십시오. 내가 너무 그래도 많이 왔는데. 이쁘게 박수 씨가 쪽에서 오셨네. 우리 그리고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많이 알고. 그래서 좀 일할 때 잘 진도가 나게끔 해주자고. 그 다음에 자 마을 마케팅 홍보는 자 최고. 그 다음에 박정근 나 명칭 안 불러주고. 그 다음에 김영수 왜 해야지? 여기서 중복돼도 돼. 커도 되고. 자 김한우 저기 안정근 안정 잘해요. 일 잘해. 수고는 일 잘해. 해보니까 아니 잘해. 김미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놓고 나중에 행사를 직접적으로 할 때는 위원장을 놔두고 부위원장 놔두고 총 감독을 놔두는데 그래서 의논했고 우리 얼마나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분담을 해야 돼. 맞아요. 분담을. 역할 분담만 해놓으면 일은 진짜 쉬워요. 혼자 다 한다. 욕 뒤지게 먹어. 잘해도 욕 먹어. 혼자서 할 수가 없어. 그러고 100명 중에서 한두 명이 욕하면 그건 실패작이야. 다 잘했다고 해야 돼. 그리고 뒤풀이도 깔끔하게 해줘버려야 되고. 내가 다 내놓고 해버려야 돼. 일할 때는. 그래야 욕 안 먹어. 그래서 훌렁 주고. 자, 잠깐만요. 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런 거를 오늘 모인 자리에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발 우리가 이런 논의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참여해 주시라.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주민협의체하고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좀 제가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하자는 얘기는 여기 몇 번 모여 있었을 때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 이렇게 하기로 다 따라와.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 예를 들면 임원협의체에서 임원협의체 특히 뭐 대표분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참여해 주시라. 이런 얘기,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센터장님 말씀도 참 좋고 얘기, 하면서 했는데 정황을 얘기해주세요. 한데 뭐 이렇게 이 수도 모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이번에 하면은 2명 내지 3명 모여요. 그렇게 전화하고 오라이도 않아. 그런데 또 날짜 잡아서 하면은 한 달, 2달 잡아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아니, 이게 제가 말씀 셰프는 답불에 빼라겠다고 오늘 열 결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묶여서 그 사람도 서태시가 데려오게 만들고 여기서 결의해서 나가야 됩니다. 잘 센터장님이 잘 알잖아요. 아니, 우리 동네 제가 사람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예를 들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잘 알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좀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저는 이게 당장 한다고 해서 한 달 이후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을 주민협의체에서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이 수가 예. 이제 홍보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홍보해가지고 그 하면은 충분한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켜봐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네가 면적에 비해서 돈에 비해서 동네가 우리가 적어요. 그런데 참여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많은데 전체적으로 참여도는 또 약해요. 그 주민이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물론 다 모여갖고 또 홍보도 하고 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주민이 우리 많이 15명, 20명은 꼭 나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힘이 빠져 일하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오십시오 하고 그때 가서 해도 돼. 이렇게 먼저 정해야지. 그러면은 또 못해요. 또 무산되고 생각을 하면 몇몇 분들 다 끝나. 그러면 앞에서 일한 사람도 지쳐갖고 나도 놔둬버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홍보해요. 우리 홍보지 만들어서 또 홍보하면 돼.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럼 열이 뭔가 넣어주면 되잖아요. 또 넣어주면 되잖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명단에 들어와 있어야 돼. 그리고 들어오세요 하면 되잖아. 그렇게 나가야 되죠. 안 그러면 못해. 나도 지쳐고 나도. 아니 이게 자 홍보는 우리가 해요. 이 팀에서. 숨이 이게 우리가 대생 사람이 예를 들면 숨이 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 조절을 잘 안 하시면 이렇게 조금 느리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리더라도 저는 더 많은 사람들 아니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저는 좋아요.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세요. 근데 참여해 주시고 막 회의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 관련해서 이렇게 되게 사람이 정해졌으면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 축제 기획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시라는 거죠.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할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여기 모이신 분들이 몇 분이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으니까 나를 따르세요. 이래가지고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일이 정말로 안 됩니다. 그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홍보를 하셔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저런 자리에서 사람이 자꾸 중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몇 분이서 딱 역할을 이렇게 정하시면 그 역할 정한 사람들의 그룹이 많아져야지 이게 몇 분이서 나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출몰하고 이러면 그러면 딱 그 프레임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센터장님이요 센터에 오는 주민들하고 또 문자로 다 날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민원에 우리 그런 일들에 민원 대해서는
근데 우리는 오늘은 여기까지는 정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민원 해결이 다른 아니고 거는 우리가 해요. 그래. 오늘은 안 정하면 안 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민원 해결이 아니고 이러면 이제 민원 해결팀이 그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골목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역할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분과 활동들을 자꾸 이렇게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을 주시면 센터에서 다 주민들한테 그걸 날릴 겁니다. 날릴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기다려 주셔야 나는 이런 일 해볼까 저런 일 해볼까 그거하고 아니라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니까. 아니 이제 좋아요 좋은데 그 내용하고 아니야. 이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그 내용하고 전혀 본가나 뭐 공모 이거가 틀려. 아니 그런 공목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저기 센터장님 말은 너무 어렵게 해갖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 우리는 우리의 그게 정해진 거는 이쪽으로 가면 오늘 불러가지고 비천태 이 안에서 아니야. 이 안에서 예를 들면 활동들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자꾸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우선 이렇게 해놓고 5기 때 공모사업을 하든 6기 때 뭘 하든 그때 공모사업에 또 하면 돼.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래 용감적으로 우리 저 해놓고 공모사업을 또 이렇게 바라는 해놓고 대로 해서 추진하세요. 예, 좋은 그러니까 또 6기 때 공모사업으로 그때 가서 분과 구성이라도 만들면 된다고. 부족한 부분은 우선 이거 급하니까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가면 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발대식을 해서 결의해요. 자 어쨌든 뭐 이 말씀 때문에 저 보시라고 그러신 거예요. 저기 발대식은 여기다가 크게 써갖고 사진을 찍고 거꾸로 찍으면 돼. 예, 그래. 그러면 돼. 자 여기 사진 찍어놔요. 그냥 사진 찍어놓고 여기다가 해갖고 거꾸로 이렇게 여기 보이게 하고 우리가 이 숫자 하면 돼. 그래갖고 발대식 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잠깐만 비켜줘요. 이거 확대해가지고 해놓을게요. 뭐하면 글씨 엉망인데. 괜찮아요. 발대식이라는 그 수준이에요. 됐습니다. 지우셔도 돼요. 아니 오늘 꼭 발대식을 해야 되나요? 사진 인증사진 찍어놔야 돼. 그런 말은 하지 마. 인증은 못해. 할 때는 딱 인증해놔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대식 새로운 잘 쓰시려고 그러겠지. 좋은 글씨로. 너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야 돼. 글씨는 국장님이 잘 쓴데 자, 우리 무슨 발대식이지? 발대식이네. 민원 마을 홍보 마케팅. 민원은 써요. 민원 팀장님 가시면 안 될 건데요. 예? 가셔도 돼. 네. 아니야, 같이 찍어. 가지 말아요. 아 저는 갑니다. 안 돼요. 저 해서 주시면 그 제가 사진 한번 찍고 가세요. 예. 아니 발대식은 아니고 발대식은 제가 참여하니까 이거 아니, 계셔야 돼요. 아니요 됐어요. 자 발대니까 해서 팀장님하고 있으니까 팀장님은 계세요. 자, 팀장님은 계셔요. 이제 사진. 자, 이렇게. 팀장님 이거 앉으셔. 둘이말 이런 거 치고. 아니, 그 공사를 할 때 이게 이런 거. 아, 진짜. 자, 저 오늘 했던 제가 60분은 받아도 하는데? 저기 자, 얼른 사진 찍어요. 팀장님. 네, 저는 사진 찍겠습니다. 누가 앉아서. 저 끝에서 누가 앉아. 나가서 하세요. 앉으셔가지고 앉으세요. 그래, 다 잡아. 자, 사진 찍으세요. 옆에 앉으세요. 아니, 옆에 앉으라고. 옆으로 앉으라고. 옆에 다 앉으세요. 나는 사진 찍어요. 민영이는 안 써. 김정수 사장님. 형부도 앉아. 저기도 앉아. 좀 달라붙어서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선생님하고. 대표님 앉으세요, 선생님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제 팀장의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나가시면. 괜찮아. 자, 화이팅 하자. 이쁘게 찍으세요. 자, 둘이말 그럼 화이팅 하자. 자, 법원 둘이말. 화이팅! 다시 찍어요.
쭉 내밀어야 아니 일단 잘 하세요. 자, 더범 부리말 화이팅. 하는 시작. 거야? 더범 부리말 화이팅!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엄청 하세요. 많은 주민이 와서. 그러면 나중에 6기 때 국가를 만들어서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를 지금 제안관 얘기는 분과를 만들어서 그걸 뽑지 능력. 왜 이렇게 뽑는지 나는 능력. 얘기가 돼 양반은.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정해놓고는 안 돼. 우리 공짜로 하면서 6기 때 하자고 해요. 그렇지. 그냥 이거지. 하면서 하자고 해요. 근데 주민이 안 보인다면서. 안 보여요. 봐봐. 그러니까 이 오늘 제 말.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 있어. 거지. 공연국가 성과팀장 최고. 그럼. 예를 들어서 홍보 최고팀장 김영수. 그럼 왜 이렇게 되면 그런 게 밑에 홍보에서 자기 사람으로 몇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그때 가서 그거를 그걸 언제 쪼개갖고 해서 이렇게 해놓고 그때 가서 그래, 되지도 않아요. 그때 행사 그때 제가 이거 보니까 지금 어머니 이야기도 많고 센터장 이야기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쉬운 걸로 가시죠. 요즘 돌아다니면서 협의체 좀 많이 참석하시라 이렇게 내가 못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옛날에 활동했는데 요즘 안 해. 그리고 뭐 무슨 이유들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뒷말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활동하시라고 저도 많이 홍보를 하고 다니시니까 앞으로 좀 많이 홍보를 좀 아니, 하시거든요. 이게 일을 하다 보면은 오늘 홍보하고 지난해도 안 와.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서 말을 막. 그러고요. 그게 있어요. 안 오신 분들이 많아. 뭐야, 뭐 하는 거야? 원래 나올 때는 말을 안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고 내 먹을 자, 잡히는 하나가 또 지쳐서 안 나와. 돈이 안 생기니까. 얼른 다 그래. 이거는 다 쓸 필요 없어. 아니 첫째, 그리고 돈이 있는 저기 거니까. 근데 돈이 안 나오는 거지. 저 대변인 우리 이제 코로나도复흥했으니까 우리 직원들 단합도 그러니까 워크숍 몇 분 안 오신데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도봉이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우리 주민협의체 임원분들이나 주민분들 연일 회의들을 하고 있죠. 그저께는 또 시의원님하고 오 국회의원 빌서관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오늘은 또 저희 부를 책임지고 계신 박진식 의장님하고 이성민 의원님 또 모셨습니다. 우리 예산 상담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언도 듣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경과 설명을 센터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나 의장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산 상담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할 때 얘기를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도봉이동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제 주로 외부 공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또 좀 긴급한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걸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철도 하부 공간 이런 부분들을 공원화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의사를 전달하고 이제 그렇게 의사가 전달하면 용역회사로부터 사실은 이제 디자인 같은 거를 좀 받아봐야 되잖아요. 결정을 하시려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도 하부 공간 전체를 공원화하는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이 지난번에 세미나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또 우리가 공원을 마련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구청이나 아니면 용역사 같은 경우는 좀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앵커 말고 두 번째 앵커는 이제 키움센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부지 매입을 집주인들하고는 끝냈고 의사를 확인했고 그게 이제 구유재산 심의에 넘어가면 이제 의원님들이 또 협조를 해주셔서 그걸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한테 본래 들어오기로 돼 있던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적재적소에 빨리빨리 이렇게 쓰여지고 또 쓰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더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뭐 되게 그런 일들이 우리 도시 사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센터장으로 와서 동네에서 이제 주민들을 뵙고 뭐 의사를 타진하고 이런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우리 도봉이동, 특히 도봉동 이런 데는 외부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하는 어떤 외부 공간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디서 땅을 찾아야 될 텐데 외부 공간을 마련하려면 땅을 찾아야 되는데 땅을 찾다가 보니까 예를 지하 이게 철도 하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차장만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원화하면 뭐 동네에 되게 큰 그 외부 공간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되게 열심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도봉구청에다가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도봉구청에서 이제 좀 뭐 이 구청 내부에서의 어떤 문제인지 아니면 뭐 철도청의 협의 때문에 문제인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숙지하고 알고 계시다가 혹시 뭐 도움을 주실 때가 있으시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라고 의장님하고 우리 지역구의 이정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뭐 제가 대강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좀 지원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뭐 주민들이 또 뭐 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 모셨습니다. 일단 말씀 좀 의장님하고 의원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 의정 박진식입니다. 지금 우리 그 센터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저는 하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미비서 사전에 이런 것들 저런 되는데 어제 밤에 제가 11시경에 전화 받았어요. 갑자기 저는 이런 내용 모르고 참여하라 해서 지금 저는 참여를 했는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저는 참여했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좀 파악이 돼야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하고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거시기 합니다. 네, 거시기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N카, 1N카, 2N카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우리 도봉 이동이 좀 제일 마지막에 지금 하는 거고요. 신혼 방학동이라는 데가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됐죠. 근데 도시재생이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가 뭐냐면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제 앵커를 재어가지고 앵커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도봉 방학동 같은 데도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제안을 드린다면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앵커를 질 때 예산을 줄 때 1앵커, 2앵커를 지라고 이렇게 내려왔는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다라면 앵커 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커뮤니티 공간을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이런 장소잖아요.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2개, 3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짓더라도 충분히 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면서 이런 공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직원 신천동 쪽에서 창성동에 좀 앵커를 시설을 2개를 졌는데 저희들은 처음에 1앵커, 2앵커를 줄 때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냐? 앵커 시설 자체를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집을 예를 들어 50평을 샀어. 50평이면 건축을 하면 60%입니다. 그럼 30평을 지어야 되는데 요즘은 앵커 시설을 지면은 안에다가 엘리베이터 놔야죠. 계단 놔야죠. 이상하다. 낳고 나면 그 30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18평, 16평 이렇게밖에 못 써요. 안에 내부 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그럼 15평, 16평, 20평 미만 가지고 뭐 어떤 주민의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갖고 3층, 4층으로 올렸다.
돈만 한 20억, 30억 들어가지고 활용공간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엔카는 반대도,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대신에 땅을 한 100평이나 150평을 사서 하나로 진단하면 7, 80평 되고 하나를 짓더라도 7, 80평 되면은 어때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동네 몇 개 단체가 있다도 한 두세 명씩 나눠서라도 같이 시간대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지어주는데 앞장서달라 저는 우리 세대장한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식의 엔카를 지어야지 나중에 15병, 20병짜리 남아가지고 이것도 그러고 저도 다음에 예물단지로 전략합니다. 실제 우리 사례가 좀 도봉계 방학동 쪽에는 좀 전부 몇 개의 엔카가 다 그렇게 좀 예물단지로 전략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이 좀 정확했으면 좋으시겠다. 이제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아까 우리 그 세대장님 말씀에 도봉 이동에 뭐 공원이 없다는데 실제요 공원 면적은 우리 도봉구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창포원, 평화문화진지 이게 수만 평을 갖고 있는 데로 도봉 이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개수로 따진다면 뭐 타 동네는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어때? 조그맣게 200평, 300평하고 공원을 몇 개를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죄송합니다. 오늘 속단 호박 한 바퀴 굴려나 홈 100바퀴 굴려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활용도는 도봉 이동이 창포를 포함해서 평화문화진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훨씬 더 넓고 좋은데도 이제 그게 분산되지 않다 보니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다 보니 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을 제일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 뭐 이쪽에 좀 뭐 역사 철도부지의 하부를 공원화 사업한다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쉽게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어려운 일이냐면 이게 우리 도봉 국땅이 아닙니다. 이게 철도청부지잖아요. 국가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그 몇 개의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서 이렇게 그렇게 이용을 하려면 쉽게 그냥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좀 달라 하는데 저쪽에서는 다른 용도는 이렇게 되면 또 안 된다라고 난색을 피하면 또 그게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진행이 어때요? 또 이제 약간 담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런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원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잘 풀어야 될 게 누구냐면 우리 국회의원님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시의원들의 역할에 우리 또 구와 함께 역할을 함께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즉 쉽게 말해 TF팀을 만들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는데 저희들도 뭐 의회에서도 적은 힘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 14명 의원들은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용이 있고요. 또 함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박원순 시장이 이 사업을 갖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또 시장마다 또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걸 지금 많이 도시재생, 또 주민자치에, 또 마을마다 뭐 이런 예산들을 많이 좀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재생이 오히려 활성화가 아니라 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환경이거든요.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도 힘을 모아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 예산은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됐으니 좀 축소나 이런 것보다도 기존의 계획 세웠던 대로 마무리 잘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건의를 좀 드려야 될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여기 잠깐 오기 전에 우리 각 동의 그 마을 그 주민자치 그 공모 사업이라고 있죠. 근데 그런 사업들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게 한 5억이 깎여버렸대요. 5억이 계획은 다 주려고 올해도 똑같이 주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예산이 갑자기 5억이 깎아버리니까 그 5억이 적은 돈이 아니고요. 우리 공모 사업 받으면 뭐 몇천만원씩 받는 게 아니라 800, 700, 1300, 1200 이렇게 받는데 그 5억은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죠? 그 예산이 다 깎여가지고 지금 구에서 긴급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이성민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돌아가는 상황이 이제 이러는 것이니까 또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민으로서 제가 말씀 한번 해도 될까요? 일단 오늘 급하게 건팅 잡아서 죄송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의원님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동네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실태하고 또 우리 주민이 지금 현재 이렇게 원하고 있다. 그러니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알으셔서 저희 도봉이동 도시재생 이 서류가 의회로 넘어갈 때 적극적인 협조를 해달라고 오늘 사실 어찌 보면 인증 뭐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표식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갑자기 하부 공간 우리 알아요 힘든 거. 그지만 주민은 원하니까 그런 데까지 해보자요. 삭감 또 주민이 삭감되면 안 된다 해서 한 데까지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알아주십시오. 주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려고 한 거예요. 오늘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여기에 좀 잘 아시지만 우리 센터장님과 또 직원분들이 정말 굉장히 앞장서서 좀 이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일을 하고 앞에 계시는데 어떤 성과가 빨리 나지 않으면 뭐 하는데 뭐 일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한 이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니까 시일이 걸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일은 안 하시거나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 중심에는 우리 김영호 저희 우리 대의장님, 우리 송윤이, 우리도 제주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여기 주민들과 함께 앞장서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되더라고 보고요. 아까 우리 그 송윤이 지금 직책을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문 말씀하시듯이 저희들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면 또 주민들과 뭐 여기뿐 아니라 다른 동도 좀 올라오고 이렇게 뭐 그런 예산들이 오면 적 검토해서 선순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이렇게 함께 할 것이고요. 아마 그 중심에 우리 이성민 의원 또 우리 도봉 여기 일동에는 또 뭐 여기 오늘 참석하셔서 이은희 의원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두 분이 앞장서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도 저렇게 같이 하고 또 그 힘을 보태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도봉이동권은 철저히 좀 선순위를 해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네. 의장님 모시고 뭐 이야기에 조금 미흡하고 좀 부족한 점은 좀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만족하실 만큼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만족할 만한 대답을 위해서 노력을 해드릴게요. 네. 네.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인증 확실히 해놓으세요. 먼저 의장님 답변. 그렇게 식사하는. 아니요. 저는 죄송한데 이제 의원들에게 좀 대표를 맡다 보니까 같은 의원이지만 대표를 맡다 보니까 대내적으로 좀 뭐 손님도 좀 오시고 만나야 될 이런 것들이 시간들로 좀 돼 있어요. 그래서 부득하게 먼저 자료 이석을 할게요. 네. 양해해 주시고요. 네. 막 보면은 얼굴 좀 보라고 저는 뭐 잘났다고 가본데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꼭기만 걸으십시오. 다들 저 좋은 말씀 함께 할 거를 약속드릴게요. 네. 살펴보십시오. 꼭기만 걸으세요. 네.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그럼 다음에 다시 이정민 이것만 누르면 되지. 이제 잠깐 이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전 도봉 1, 2동의 이성민 구의원입니다. 박수. 저는 여기 도봉에서 태어나서 도봉에서 57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이제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앵커 시설은 이 주민 우리 센터장님 포함해서 우리 주민 우리 고모님들하고 우리 회장님들 부회장님들 수석 다 계신데 주민분들이 1층부터 5층 옥상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취지를 갖고 하는지 잘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이 의견이 100%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철도 이 하부 공간은
제가 우리 도봉역에 도봉 자동차 매매 상사가 있어요. 거기 지금 5, 6년째 그분들이 자동차 매매 상사를 쓰고 있는데 그분들이 계약이 2023년 1월에까지 갑니다. 앞으로 1년 한 3, 4개월 남았을 때 거기서도 그 자동차 매매 상사가 그 동아 에코빌 아파트 사람들이 우리 거기를 가운데를 가고 싶어도 지금 철도청 굳이 막아놨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거 제가 지금 1년 전부터 그 얘기를 저는 의원 된 지 지금 1년 7개월인데 1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앞으로 그런 거로 있으면은 도봉구청하고 우리 철도청하고 협약을 해서 도봉 자동차 매매 상사를 안 주든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게끔 제가 미리 또 그 철도청하고 얘기를 다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도청이 굳이 이 공간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철도청 거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우리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저는 이 도봉 이동 도리마을 우리 주민 자치 우리 모든 게 다 잘 돼야 되고 도시재생 지금 예산이 한 50%또 깎여서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거라 저희 민주당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시장에 권한이 있는 겁니다. 예산의 몇 프로 내에서는 시장도 그렇고 도봉구청에서도 구청장이 예산의 5% 10%는 몇 프로까지는 쓸 수 있는 자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어떻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의석이 99%라도 그거는 의원들이 할 수가 없는 거라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도봉 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구청하고 의회 앞장서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나오면 또 찍어드릴게요. 그 정치적인 발언은 하시면 그리고 또 우리 부대표님 말씀 해주세요. 아니 여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 마이크 잡으시고 풍성한 가을입니다. 비오는 농민의 발자국 소리에 의해서 익어가고 과수원의 사과나 뱀은 과수원 주인의 손끝에 의해서 익어간다고 합니다. 도봉 도리마을은 우리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성민 의원과 서훈 고문님의 노력에 의해서 익어가지 않나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참여하고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살고는 그렇죠. 우리 또 저 가운데서 좀 앞에서 화면에 나오게 좀 해주세요. 또 이렇게 유튜브 찍으시니까 주민분들 중에 이야기하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김영수 사장이 한마디 하세요. 그래요. 김영수 사장. 할 얘기 없어요? 뭐 이런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그 철도 하부가 공원화하는 데 대해서는 그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또 그러면은 그쪽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거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이 그 뭐입니까 소리 방지하는 거 이걸 전부 다 저 끝에서 끝까지 다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돼. 응? 그리고 우리가 공원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도봉구청에서도 그거를 단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왜? 공원화를 하는데 무슨 우리가 뭐 세를 내겠습니까? 공원에서 주민들이 쓴다는데 지금은 도봉구청에서 돈을 주고 써서 자기네 주차요금 받고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주민들한테 돌려줄 때는
그게 전혀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죠. 저 얘기는. 그러잖아요. 주민들이 니네 철도 다니는데 시끄럽고 먼지 나고, 응? 니 옆에 보면 연탄차가 가면요, 그게 날려가지고 창문들이 새카매요. 뭐 옆에 안 사실 분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봉구 시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서명을 좀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노력 좀 해주세요. 전부 다. 네, 저도 한마디 할게요. 아니 목소리 크니까 그냥 마이크 대고 하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래 될 수 있으면 가운데서 하세요.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그게 이제 이렇게 막는 게 도움 설치라고 그래요. 도움. 한신아파트에서부터 방학역까지 주민들이 10년, 15년 전부터 전체 서명을 받아서 철도청에 도움 설치해달라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 그게 이행을 못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동네 이 철도는요, 국회의원들이 힘을 써서 창동에 지금 SRT 생기잖아요. 그때 지하화시켜라 한 김에 이게 첫적 오히려 더 빨라요. 그러면 이 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쓰면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런 공약을 갖고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 주민들이 그 사람을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동네 도시재생이 급한 게 뭐냐? 그거는 다음 얘기인데 언제 할지 누군가가 해야겠죠. 언젠가는. 지금 이 여기 철도 하부 이거를 당장 도시재생 우리가 조성을 할 테니까 공원화 시켜주면 주민 커뮤니티 공간하고 공원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장을 살리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우선 우리 문전 앞에 있는 일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일하는데 많이 보탬이 되고 또 승인권자가 구청장이 이제 앞으로 철도청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분들 누군가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거 해줄 사람들 우리는 찍어주는 거예요. 구청장을 공약사항으로 걸어고 아예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은 절대 하지만 주민이 나서주라고. 내가 공약을 크게 걸고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거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의원님들이 알고 좀 보탬이 돼달라는 뜻에서 그렇게 우리 이상민 의원님은 좀 내년에 또 지방선거 하시잖아요. 그때 오셨잖아. 가까운 이웃님 안 오셨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동아아파트 그 얘기 참 잘하셨어요. 얼마나 좋아. 동아 해야 돼 거기도. 네, 저희가 진짜 바라는 수건입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좀 많이 협조해 주세요. 네, 내년 지방선거에 그러지. 시장,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다시 뽑으니까 거기 공약사항을 철저히 잘 이렇게 하시고 지금 다른 그 구청장들도 나오실 분들도 이런 내용을 그러지.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을 담으신 분을 찍어 드리시는 게 그렇지. 예, 그러시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찍어주는 거야. 그거는 주민들이 공약을 우리 동네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돼. 그리고 자신 있는 사람 해주는 거예요. 약속한 사람.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거는 지하시켜줘야 돼요. 그쵸? 나아진 공약상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저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정도 네. 마치겠습니다. 제가 DX, GX인가? 그 사업에 그 설명을 할 때에 국토부, 서울시, 도봉구청 하면서 회의를 할 때에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GTX. 예, 참석을 했는데 GPS인가 그게 도저히 안 된답니다. 절대 넣을 수가 없답니다. 한 번에. 내가 그랬어요. 거기서 왜 못 넣느냐? 공사를 2번 하지 말고 한 번 해라. 그랬더니 그거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공사랍니다. 지금 GPS가 40m가 들어간답니다. 이게. 응? 그 위에다가 전철은 못 간답니다. 여기를. 그럼
더 밑으로 넣자. 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잠깐만요. 예, 글쎄. 저기 우리 건축 전문가 우리 저기 센터장님 설계 잘해서 지하 못 시켜요? 아니 이제 GTX 노선하고 이렇게 겹쳐서는 그렇지. 그렇게는 구조적으로는 좀 곤란하지. 이게 뭐 라인이 이렇게 따로 간다든지. 라인을 따로 깔아야죠. 라인이 그러니까 철도를 갔을 때 이걸 넓게 파서 이리 지체하고 여기서 천천히 가는 건 가능해도 2층, 1층 이렇게 가는 건 그럼 없다는 할 수 근데 있잖아. 근데 왜 안 된다고 그래? 거기서 안 된다면 착살내고 가야지. 아니 근데 아니 따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만 생각하냐고. 아니, 이게 그냥 비용이 많이 든다. 아니 일단은 그렇지 왜 안 돼? 일단은 비용이 많이 든 거지. 꼭 그렇게만 듣고 다녀요. 아니 아, 거기서 짜증나. 설명했을 아니, 때도 우리- 그렇고 이거를 너무 이렇게 확대를 하면 감당이 안 될 부분이 생기거든. 그래. 감당이 안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우리 거만 저희들은 보자 우리 거만. 지금 우리 거만 보는데. 철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더 요구할 수 그렇지. 있는 거는 뭐 나중에 그런 계획이 될 때까지 방배까지는 너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철도청에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하부 공간에 대해서는 도시적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특히 뭐 대부분의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그래서 그걸 좀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생각하자고. 하고 그것과 관련했던 어떤 뭐 주민 이거 안 되는데 찍으시면 삭제해 주세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대로 다 올라갑니다. 아니 그럼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삭제해 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동하실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마 이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철도 공원화를 위해서 이 철도에 면하고 있는 도봉이동 그 주민들이 그냥 이런 걸 원하는 우리가 의사 표현을 위한 서명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그런 걸 뭐 의견에다 제출하고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오프 레코드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걸 하고 이렇게 결속을 더 다지시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일을 너무 키우는 거. 그거 서명 받는 명단 그거 하는 거 있잖아 종이. 자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 오후부터는 또 우리 도시재생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하고 부대표님과 가서 의회에 가서 했던 것처럼 서울시 의회 앞에 가서 했던 것처럼 의회에서도 다른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똑같이 주민협의체가 있거든. 그런 분들이 계속 의원회관 앞에 가가지고 도시재생 예산 삭감 못하게 해라 이렇게 피켓 시위 이런 걸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다 참석하시면 좋지만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지난번에 한 바가 우리 그 주민협의체 카톡방에 보면 보일 거예요. 도시재생 예산 삭감 뭐 중단하라 이런 개인 피켓들을 들고 인증샷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찍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서명운동 이런 것들이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는 게 저는 필요하고 이게 논의를 너무 키우면 이게 다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우리는 집중을 하자고 여기 공헌을 시키는 것만. 다른 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그 한 장씩 갖고 가셔서 전부 다 꽉꽉 서명을 받아서 재워오세요. 그 하나씩 여기 있는 분들 서명 받게끔 다 날아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하고 다 해서 전부 다 서명을 받아오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센터에 찾아주시면 안내해드리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근데 일하러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꾸 주민들 충동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주민들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는 건 제 역할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자꾸 오프 더 레코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셔도 돼요. 예. 자 이게 어쨌든 의원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우리 의원님 식사하고 가실래요? 식사하고 가셔야죠. 하세요. 밑에서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이 자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또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정리하시죠. 저 우리
의원님 오셨으니까 인증샷 한번 하게 사진 한번 사진. 인증 그냥 해주지 마시고. 예, 인증. 우리 여기서 네네. 다 나가세요. 그래 한번 찍어. 예, 다 나가셔요. 네, 다 나가세요. 우리 이 그룹만 자 이리 와요. 자, 가운데 아직 결정 아직 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고 뒤에 그 앞에 앉으실 분만 앉으시고요. 네, 의자 놓고. 의자 바짝 붙여주세요. 의자 5개 놓으세요, 5개.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거 전부 다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오빠 이리 와. 이리 오세요. 안 찍어? 아이고, 잘 나오게 되면서 빨리 좀 앉으세요. 이쪽 의자 하나 놓으세요, 의자. 의자 하나 더 놓고 앉으세요. 의자 놓고 앉으세요. 다 나오니까. 아니요. 하셔야 돼요. 언니, 정희 언니 서야 돼. 센터장님 이리 와. 하세요, 오늘. 아우, 오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이런수가 좀 자, 그래도 이른 시간에 많이 오셨는데 번개인데. 좀 뭔가를 해야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자, 일단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도시재생 화이팅 하세요. 도시재생. 둘이만 야, 저기 구의원님이 도시재생 둘이만 하시면 화이팅 한번 하세요. 제가 둘이마을 할 테니까 그러면 화이팅 하세요. 둘이마을 화이팅! 3번 하셔야죠. 화이팅! 오케이 세 번 화이팅 세 번. 다시 둘이마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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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목소리가 없어. 됐습니다. 아유 두 분.